제가 수년간 수억 날려가면서 깨닫게 된 저만의 판단 기준, 시장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소개드릴 지표는 정말 명확하고 쉽고 유용합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산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생각을 했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높은 확률로 시장을 읽고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것,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없이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만 한다면 계속 수익을 볼 텐데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게 왜 어려운 걸까요? 바로 대중과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 때문입니다. 양떼 효과 혹은 무리 효과라고도 하지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집단 생활을 하였고 무리에서 낙오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든 무리와 비슷한 행동과 생각을 하며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통과 간습이 생겨났고 나아가 문화, 도덕, 법 등이 탄생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수의 결정을 따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본시장에도 반영이 되어 포모와 퍼드를 발생시키며 버블과 공황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팔면 따라 파는 수억,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 때 반대로 팔고 다른 사람들이 팔 때 반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역행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그들은 인간이 아닌 로봇입니다. 로봇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로직대로만 행동합니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쉽지 막상 투자를 하면 명확한 기준도 없고 뭘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팔 때 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옆집 친구가 팔면 사야 하나, 아니면 친구들 10명 중 6명이 팔면 사야 하나 등등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수년간 수억 날려가면서 깨닫게 된 저만의 판단 기준, 시장을 읽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소개드릴 지표는 정말 명확하고 쉽고 유용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저는 투자 거지이기 때문에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차트입니다. 차트라는 말을 듣고 영상을 꺼버리려는 분들도 거래량에 대한 설명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추세선, 이동평균선, RSI 등등 복잡한 지표는 잘 보지 않습니다. 보는 건 딱 두 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나 혹은 많이 내렸나,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나 혹은 내렸나 하는 것은 일봉, 주봉, 월봉의 흐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것은 비관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많이 올랐다는 것은 낙관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감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정이 중립이라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감정이 비관적으로 변하면 가격이 내려가며 감정이 긍정적으로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비관이든 낙관이든 결국엔 중립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감정의 적응 현상 때문에 많이 내린 주가는 결국 올라가고 많이 오른 주가는 결국 내려간다는 의미이죠. 저는 고점에서 최소 두세 번 정도는 계단식으로 내려온 곳부터 바닥권으로 생각을 하고 저점에서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오른 곳부터 과열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해당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아주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특정 감정에 쏠려 있기에 거래량이 한번 터진 후에는 대중의 감정 상태가 더 극단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중립으로 가려는 힘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은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로 들어보면 2021년 1월의 대중의 상태는 이미 거의 대부분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미 3번 정도 오른 고점에서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많이 터졌죠. 이미 낙관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장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가 낙관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능가할 물량으로 고점을 뚫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는 대중들이 한 가지 감정 상태의 극단으로 치우쳐진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중립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코로나 위기 때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간 공포 상태에서 거래량이 극대화되었고 시장의 대부분은 공포의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주가가 더 내려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감정을 가지면서 더 큰 거래량으로 저점을 뚫어야 하지만 쉽지가 않고 그렇게 저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중립으로 가려는 힘은 더 세워지기 때문에 곧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되죠. 다른 개별 주식인 카카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아주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시기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로 뉴스에 도배가 될 때입니다. 대중들의 카카오에 대한 비관적인 감정이 극대화되었을 때이죠. 그냥 이런 시기에 공포를 이기고 매수를 했다면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며 카카오의 장기적 미래나 수익성은 이런 매매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너무 잡주이거나 상패 직전의 작은 주식의 경우 이런 대중의 감정이 차트와 거래량에 반영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덩치가 큰 대형주나 주가지수, 비트코인 등의 자산에서 더 잘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단기 추세만 역전되었다가 장기 추세는 계속 가는 상황도 많으니 각자의 시계열에 맞게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에서 적정 수익률에 칼같이 익절하고 나와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르는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곳이 단기 추세 역전 변곡점이 되므로 매도 타점이 되고 내리는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곳이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나서 불타기를 하고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가 내리면 공포에 질려서 파는 행위를 하죠. 거래량이 터진 뒤에는 반드시 조정 구간이 온다. 감정 상태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중립 상태로 돌아온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차트에서 얼마나 오래 내렸나 혹은 오래 올랐나로 대중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서 추가로 거래량이 터지는 곳을 일시적으로 대중의 감정이 극대화되며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으로 보고 매수 매도 타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코인과 주식 모두에 존재하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고 정확한 시장 판단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만큼 잘 맞는 거 없습니다. 루나 사태가 터질 때 FTX 거래소가 파산하여 비트코인이 15,000불을 찍을 때 공포지수는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뉴스에서는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앞으로 파산할 은행과 거래소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난리죠. 그런데 그럴 때 언론의 뉴스를 싹 무시하고 사면 됩니다. 진짜 거기서 은행이 추가 파산을 한다면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중립으로 가는 힘이 더 세워진다고 보고 더 매수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탐욕지수가 매우 탐욕을 가리킬 때는 주변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할 것이며 우리는 그런 뉴스를 싹 무시하고 분할 매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해야 합니다. 마치 코딩으로 로직을 짠 듯이 공포지수가 공포를 가리킨다면 분할 매수를 하고 탐욕을 가리키면 분할 매도를 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뉴스가 나오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시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이런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려면 아주 많은 경험을 하고 심리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영상 첫 부분에 언급한 대중의 무리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중이 사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으면 탐욕을 가리키고 대중이 파는 것에 따라 파는 사람이 많으면 공포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공포 탐욕 지수를 보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량,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를 이용해 시장을 높은 확률로 읽어내는 제 노하우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투자의 95%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심리를 잘 알고 난 후 대중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수익을 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투자물이 주식이건 코인이건 잡주건 우량주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지표가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차트와 거래량, 공포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러한 지표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중들의 심리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기에 이런 데이터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과 시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도 모르는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수익을 계산하여 성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의 시장과 대중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기업 분석과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매매 실패 경험을 복기해보고 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지 못했나, 그 당시 내 심리 상태와 대중의 심리 상태는 어땠나,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소홀히 여겼던 장기 차트를 다시 열어보고 인간의 심리와 편향, 감정을 역행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려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투자였습니다.